근데 그렇게 2층으로 지장실을 옮겨 놓거나 또 원래부터 2층에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성남시는 구청에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제 성남을 한꺼번에 다 조망하도록 일단 만들어 놨던 구조인데 이것도 권위주의 상징이다. 그렇죠. 예, 이런 그거를 것들을 깨버린 거죠. 그 지금 이제 계곡에 불법으로 이렇게 장사하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수십 이런 년 부분, 내려오던 예, 관행.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천재성이 발휘됐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또 단체장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없어요. 들기도 없습니까? 없어요. 그 대장동 사건도 그건 예. 이재명이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있긴 하고 뭐 당연히 그것은 오히려 공공 기여를 훨씬 더 잘했다고 판단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성남시장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뇌물 먹지 마라. 네. 뇌물은 그건 악마가 주는 것이다. 반드시 걸리게 돼 있다. 일체 접대를 받지 마라. 그런 것을 계속하고 화장실에도 그걸 써붙여요. 화장실에 직원들이 보라고. 그런 시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계곡도 수십 년 이게 불법 점거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뭐 권리금까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스스로 철거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행정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이런 다른 장르를 스스로 개척해 왔어요. 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천재예요. 근데 그런 천재성을 이제 대중들이 인식할 때는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인정한다. 한쪽은 그런 천재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맞아요. 이재명 같은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쪽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 악마야, 범죄자야.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대중은 왜 이런 천재성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인간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걸 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저처럼 이런 이재명을 연구해서 이 사람은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났구나.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예. 제 채널에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진짜 그렇구나라고 공감을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의 주관적인 연구 결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간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 간주관성. 간주관성은 곧 사회과학에서 예. 객관성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그 객관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객관성은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무 심취하지도 말고 그 사람한테 그 감정적인 공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감을 두고 보는 거죠. 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네. 대선이라는 이 특수한 시기에 네. 최동석 박사님이 네. 이재명 후보를 네. 띄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과도하게 네. 주관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자, 이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그리고 정체성 또는 이제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이유가 무엇인지 그 오해에 대한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예. 탐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해요. 사람들이 이재명 같은 천재적인 행정가 정치가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머슴으로 써야 되는데 머슴으로 쓰려고 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공격합니다. 지금 사실 기득권에 따르는 성과를 내주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네.
기득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부정부패나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오면 자기네가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예.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당연히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예. 자기네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빨대를 꽂아서 흡혈귀처럼 빨아먹던 것을 못하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성남시를 보니까 대장동도 그렇고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겁나는 거죠 이제. 이제 그 불로소득으로 그냥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갖가지 논리를 가져와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고 맞습니다. 악마화시키는 것이 결국 기득권을 해체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을 해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이재명은. 그냥 마땅히 민주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정치인으로서 또는 행정가로서 하는 것뿐이에요. 옳은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자기 이익에 이제 침해가 되니까 그렇죠. 다른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비단 보수정당인 또는 극우화 되고 있는 국힘에만 있느냐? 뭐 국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범죄자로 일단 몰고 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인데, 맞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보더라도 또는 전임 정권에서 일부 인사들은 야 이재명 저 대통령감 아니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독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보복해서 다 죽일 거야. 먼저 이런 식으로 우려하는 사람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이게 친문 세력이죠. 저는 문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친문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박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저는 그렇게 예. 표현합니다. 예. 친문 세력이라고. 예. 그러니까 친윤 세력이 있듯이 친문 세력이 있는 건데 친문 세력은 구태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재명이 0.5선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당 대표를 하고자 할 때 당 대표를 못하게 막았었던 사람들이고 당 대표가 되니까 그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 대표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를 편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이재명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지금 나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거기서 시민들의 힘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